안녕하세요. 박종원의 지식한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방비를 엄청 늘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취임과 동시에 국방비를 해마다 8%씩 줄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을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계획대로 해마다 8%씩 매년 줄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미국의 국방비는 800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천조국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국방비에 돈을 마구잡이로 쏟아넣고 돈 낭비를 좀 할 줄 알았건데 웬걸 국방비를 8% 줄이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국방비는 매년 8%씩 줄여서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뜬금없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부어야 되는 골든돔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0조 원이 넘을지도 모르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딱 종이 한 장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발표할 때 그야말로 그 흔한 CG 하나 안 나오고요. 이 종이 한 장 놓고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여기다 때려 박을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골든돔이 뭔지를 알아야 어떤 방위산업에 투자를 할지 우리나라의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힌트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골든돔이라는 게 왜 탄생했는가? 그 시작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했을 때 그때 서로 핵미사일이 2만 기, 3만 기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핵미사일을 한번 발사만 하면 2만 기, 3만 기 합쳐서 5만 기가 넘는 핵미사일이 지구를 뒤덮었을 거고 지구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냉전 때 오히려 훨씬 더 전쟁이 적었거든요. 왜 그러냐? 확증 파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 미국이든 러시아든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이 먼저 미사일 공격을 하는데 핵미사일 공격을 미국으로 날렸다.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2만 기의 핵미사일을 전부 다 소련 땅으로 날려서 소련을 완전히 확증적으로 파괴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 힘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무 두려워서 공포감 때문에 공포 균형이 이루어졌죠. 일단 공격하면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나의 친지들, 그리고 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공포 균형 속에서 미소 냉전 시기에는 전쟁의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도 핵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5, 6천 기 갖고 있다고 하죠. 더군다나 핵 확산으로 이제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세계 각국이 다 이 두 나라의 전쟁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죠. 이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나라 모두 핵무기가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확증 파괴를 할 만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규모 핵전쟁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냉전 때 같은 경우는 전폭기로 예를 들어서 소련에서 날아와서 공습을 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걸 통해서 소련 땅에서 발사를 하고 이걸 미국까지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미국에서 발달해 있었거든요. 사드라든가 아니면 GMD로 대표되는 방어 시스템이 바로 그건데 자, 이렇게 ICBM을 쏘면 이 속도가 느린 데다가 굉장히 위로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이걸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발사해도 되고 태평양이나 알래스카에서 얼마든지 이걸 격추하고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게 정말 뭐 음속의 7배, 8배 속도로 미국 땅으로 떨어지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얘를 막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죠. 여기다가 또 다탄두라든가 아니면 기만체가 들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탄두인데 여기에 진짜 핵탄두는 한 3개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만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탄두 미사일을 막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들고 나온 골든돔이 도대체 뭐냐? 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수천 대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한 다음에 이 위성들의 미사일 탐지 센서와 요격 무기를 탑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다탄두 미사일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 전부 다 위성이 탐지한 다음에 이걸 요격하는데 이걸 요격하려면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발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성의 무기를 만들어서 이 날아오는 핵탄두를 막겠다는 게 이 골든돔의 계획의 실체입니다. 이게 가능하기만 하면 정말 철통같이 미국을 방어할 수 있겠죠. 요거 음속의 7배, 8배짜리까지 나올 판이니까 이걸 격추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이걸 격추한다. 자, 그러면 미국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뭐 관세 정책이든 감세 정책이든 모든 정책에 아주 심각한 약점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든돔에도 아주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들을 거론하면서 그걸로 자기 임기 안에 골든돔을 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골든돔의 핵심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걸 언제쯤 개발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안에 개발한다. 그러면 돈만 퍼붓고 그야말로 돈 다 날리는 그런 엉뚱한 짓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골든돔을 구성하는 기술들 거의 다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열거하면 진짜 몇 페이지 될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딱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위성에 어떤 무기를 탑재하느냐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우주 기반 요격탄 킬 비클 이런 거 없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근데 이걸 탑재하겠다. 벌써 발표해봤자 소용이 없죠. 자, 그리고 레이저 요격 시스템 이것도 미완성입니다. 자, 물론 뭐 미국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점은 이 둘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걸 초소형 위성에 탑재할 만큼 가볍고 그다음에 위력은 있게끔 만드는 거 이건 아직 멀었거든요. 더군다나 한두 개도 아니고 최소한 1000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위성에 탑재해서 그걸 우주로 쏘아올려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은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소형 드론 탐지 기술 이런 것들도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탐지하는 기술이 과연 정말 실효성 있는 기술이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미완성인 기술로 골든돔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는 건 자칫하면 미국처럼 지금 현재 재정에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고 끝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기반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발 비용도 넣어야 할 텐데 트럼프는 골든돔 총 비용을 이미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미 의회 예산처는 최소한 5,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0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 오직 위성 비용만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상 시설까지 포함하면 그럼 얼마겠느냐. 전문가들의 추정은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거든요. 더군다나 공화당 상원의원 팀 시이 같은 경우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 유지 보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자, 팀 시이 같은 경우는 공화당 소속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골든돔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아닙니다. 베낀 거예요. 누굴 베꼈냐? 레이건 대통령을 베꼈죠. 레이건 대통령이 원조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멋있죠? 그 당시에 영화 스타워즈가 뜰 때였거든요. 그때 저도 영화관에서 보고 진짜 우와 깜짝 놀랐던 그 스타워즈,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 계획의 별칭으로 했고, 진짜 정식 명칭은 뭐냐?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가 원래 이 계획의 명칭인데 모두가 SDI는 잘 모르고 스타워즈로 기억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머리 잘 썼어요. 그 당시 영화에다가 이걸 딱 입히니까 미국이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미국인들도 믿고 그 당시에 소련 사람들도 믿었거든요. 자, 이 계획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트럼프의 골든돔하고 똑같은데 인공위성에 레이저 시설을 놔갖고 이 레이저로 날아오는 소련의 미사일을 막겠다. 핵탄도 아무리 쏴봐라.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다 막아버릴 거야. 라는 계획이 바로 스타워즈 계획입니다. 자, 근데 스타워즈 계획은 어디까지나 방어용 무기잖아요. 소련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닌데, 근데 소련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냉전 시대에 세계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던 건 확증 파괴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소련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면 소련이 갖고 있는 모든 핵미사일을 미국에 쏟아부어서 미국을 확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공포 균형이 이루어졌던 건데, 여러분 만약에 스타워즈 계획이 정말 현실이 된다 그러면 소련의 핵무기 반격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미국은 언제든 소련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데 소련의 핵무기 반격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순간 공포 균형이 붕괴되면서 소련은 미국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게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스타워즈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없었다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쏘는 기술이 미국이 어딨어,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도 순진했던 1980년대 사람들은 이 스타워즈 계획을 진짜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믿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 발표했을 때 우와 저거 진짜 현실인가 보다 진짜로 믿었어요. 레이저를 막 인공위성에서 쏘았고 모든 소련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저도 믿었는데 영화배우다운 진짜 최고의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300억 달러, 그 당시에 300억 달러면 진짜 엄청난 지출을 했는데요. 미국도 이것 때문에 돈 낭비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소련이 공포했다면서 소련이 군비 확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요. 결국은 91년에 소련이 경제 붕괴로 무너지는데 이 스타워즈 계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최고의 사기극이다. 레이건 대통령 이건 뭐 계획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련의 붕괴를 갖고 왔던 놀라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골든돔이 지금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스타워즈를 레이건이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3년에 핵무기의 차이를 보세요. 소련은 3만 5천 기가 있었고 미국은 2만 3천 기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미국인들한테 굉장한 공포를 심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스타워즈 계획이 나오면서 미국인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반해서 소련을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스타워즈 계획은 그 당시에 필요한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골든돔이 왜 무의미하냐? 현재 미국의 핵무기는 5,244기고 중국은 500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중국은요 확증 파괴를 할 만큼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요. 러시아의 핵무기가 미국보다 좀 더 많은 건 맞는데 러시아는 지금 오랫동안 핵무기를 관리하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수는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핵무기 경쟁 레이스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경제 전쟁인데 엉뚱하게 골든돔을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게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골든돔을 완성한다고 해서 중국이 와 이제는 공포 균형이 무너졌다 라면서 소련처럼 막 두려워할 것이냐? 뭐 그런 쪽은 현재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골든돔의 타이밍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방어용 무기는요 정말 극악의 가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돔의 모델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진짜 안 좋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걸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 돈만 따져보면 정말로 비효율적인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 가격은요. 자, 가삼 로켓이라 그래서 헤즈볼라나 아니면 하마스가 쓰는 공격용 로켓보다 가격이 무려 100배 정도 됩니다. 이건 아이언돔의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그것만으로도 100배가 넘으니까 진짜 극악의 가성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돔이 약간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건 일단 요격률이 90%입니다. 아이언돔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90% 확률로 격추를 시키니까 그래 100배 비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용 가치가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골든돔의 예상 가성비는 이거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초음속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해서 날아온다. 그러면 아마 한 50배 정도 비싸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이 좀 있어요. 근데 순항 미사일이 정도다. 그러면 1000배 정도 비싼 엄청나게 극악의 나쁜 가성비를 갖고 있고 그야말로 이 요격률도 미상인 골든돔에서 이 극악의 가성비까지 따진다면 도대체 골든돔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미국의 군사 기술은 진짜 압도적인 1위거든요. 이 기술로 그냥 공격 무기를 만들어서 너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 너 끝장내버릴 수 있어.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미국한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공격 무기를 100분의 1 가격에 100개를 만들어서 미국의 막강한 힘을 중국한테 과시하면 되는데 왜? 방어에 돈을 낭비하면서 지금 경제 전쟁을 하는데 돈도 부족한데 골든돔에 돈을 투자해서 돈 낭비를 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패권 전쟁이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심지어 50년, 70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R&D 예산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군사용 R&D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 30년 뒤, 50년 뒤에 훨씬 더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R&D 예산을 다 축소해서 정말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도대체 왜 만드는지 잘 모르는 골든돔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 트럼프의 미스테리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타링크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만 떼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포상이냐.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을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긴 한데요. 워낙 많은 돈이 앞으로 투자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스타워즈 계획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이 계획은 완전 실패했죠. 여러분 지금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로 뭐 미사일 격추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도 완전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돈 300억 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신기술도 개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이저 무기도 여기서부터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돈 어딘가 딴 데로 다 센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연구비를 따냈던 그런 R&D 업체들은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이 관련된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사업권을 따내는지는 우리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